그것은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꾸었지만 오랜 시간 꿈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고 인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지능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키워드를 아마 완성시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의 대부분을 로봇들이 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마 멀지 않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이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는 이것. 로봇입니다. 피해가네. 안 돼. 로봇이 길을 서두릅니다. 단지를 나와 건널목을 건너고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합니다. 유빈 지나갈게요. 위험을 감지하면 정지. 도착한 곳은 근처 상가입니다. 로봇이 도착하자 정육점 주인이 물건을 챙깁니다. 주문서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 로봇이 저기 뒤에 아파트에서 지금 주문을 넣으시면은 저 로봇이 배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도 절약되고 뭐 저희 거 물건만 딱 배송하니까는 시간 짧게 걸리고. 오토바이 배달에 익숙한 가게 주인에게는 신문물입니다. 물건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 로봇이 배달을 시작합니다. 저도 굉장히 호기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너무 신기하고 저게 어떻게 가는지도 되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지금. 안전한 주문을 위해 잠시만 비켜주세요. 로봇이 알아서 길을 찾아 목적지로 향합니다. 주문을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한 로봇. 도착 알림을 받은 주민이 물건을 찾기 위해 내려옵니다. 로봇 배달원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을 열어 물품을 수령한 뒤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단지 안에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아서 너무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고 편리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지난 석 달 동안 400건 넘는 배송을 완수했습니다. 이 실외 배송을 하면서 과연 횡단보도를 잘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송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평균 내보니까요. 거의 한 32분으로 아주 균일한 배송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비가 갖고 있는 비전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실 이 로봇은 세계가 주목한 로봇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반도체 회사가 마련한 로봇 행사. For how we will go forward and engage this incredible opportunity. And what's coming next? The future of robotics is here. The next wave of AI and computers that roll. 이 자리에서 미래를 이끌 대표적인 로봇 세 가지 중 하나로 자율주행 로봇 뉴비가 소개되었습니다. The technology is very similar to the technology. 大家谢谢. 뉴비를 만든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국내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술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죠. 대표는 26살의 청년입니다. 나사 우주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창업이라는 출사표를 던졌죠. 동아리 선후배들이 함께해 주었고 동고동락하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초창기 모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뇌입니다. 뇌고 이게 옛날에 쓰던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LTE 라우터. 네. 이 당시에는 정말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장 싸고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AI를 검증할 수 있는 용도에만 집중을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상용품을 써서 쓴 것도 아니라 막 저희가 막 만든 로봇입니다. 직접 다 만든 로봇입니다. 항상 밤을 샜고 저희가 그 회사 안에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가면서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9살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하다 보니 투자를 받는 과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기존에도 어렵고 제대로 된 첫 투자를 받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6개월 이상 만나면서 저희가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차 목표는 배달 산업 혁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싼 로봇용 카메라 대신 실용적인 카메라에 AI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360도로 다낭 카메라가 지금 6개가 총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메인으로 저희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왼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후방 왼쪽에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자율주행 컨셉은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빠르게 많이 뿌려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봇이 많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저희 성능은 더 개선될 거야 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의 길은 멀었습니다. 로봇이 독자적으로 실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보험 가입도 불가능했습니다. 뉴비는 법이 바뀐 뒤에야 거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봇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자동차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로봇이 기존에는 자동차로 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로봇을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로봇의 보행권을 부여하게 된 그런 관련 법령들과 규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저희 같은 로봇 회사들이 많은 탄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국내 배달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 회사는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산업 분야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그 옆에 보시는 로봇은 저희 안전 로봇입니다. 그래서 안전 로봇은 공장 대단지 같은 데서 화재를 감지한다거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신 제품은 저희가 순찰 로봇으로 개발한 제품인데요. 순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와 같은 이 경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최대한 많은 로봇을 많은 사이트에 뿌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서비스 버티컬은 저희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처음에 나왔던 게 순찰 로봇이었고요. 수도권의 한 대학 캠퍼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3배 크기의 캠퍼스를 로봇이 누비고 다닙니다. 맡은 임무는 순찰입니다. 이 대학의 순찰 업무에 투입된 로봇은 2대. 360도로 촬영하며 순찰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르막도 무리 없이 오르고 장애물은 알아서 피합니다. 로봇이 순찰하는 거리는 하루에 10km. 순찰하며 촬영하는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달됩니다. 안전관리 요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뮤비 끊어볼게요. 순찰 로봇 뮤비는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라스마일은 어느 영역이든 로봇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AI가 많은 부분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엔 로봇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로봇 산업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 10년 후에는 전 세계 탑10 기업이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게 빽빽하게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상선들이 드나드는 부산 북항. 멕시코에서 출발한 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도착하자 작은 배가 따라붙습니다. 지금 선체에 붙어있는 오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로봇으로 클리닝을 할 예정입니다. 차임 로봇 붙일게요. (400kg에) 달하는 로봇을 크레인으로 옮겨 선체에 붙입니다. 잠시 후 로봇이 선체 청소를 위해 잠수를 시작합니다. 선체 아랫부분에는 물때가 잔뜩 끼었습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으로 선체를 청소합니다. 물살이 센 곳도, 곡면도, 위험한 구간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청소 과정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위에 보시는 화면은 청소 전의 모습이고 뒤에 보시는 화면은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큼 지금 잘 제거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50m짜리 배의 경우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롯데타워가 옆으로 누운 것만큼 큽니다. 사람이 청소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이 하면 8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동안 선체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트로 배를 끌어올린 뒤 수작업으로 하거나 잠수부가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 작업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면 로봇으로 하면 빠르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게다가 청소하면서 나오는 오수를 정수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었습니다. 정수 시스템은 3중입니다. 첫 번째 거름망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유물을 걸러주고 이후에는 필터를 이용해 5마이크로 크기의 불순물까지 걸러서 99% 정수합니다. 청소로 인한 해양 오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수 시스템 덕분에 항만에서의 선체 청소가 까다로운 싱가포르에서도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다에 버리게 되면 외래종 침입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터에 다 거른 다음에 맑은 물만 다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로 만들어진 수중 선박 청소 로봇. 로봇을 만든 회사를 찾았습니다. 선박 청소용 로봇들은 있지만 선박에 붙어서 이동하며 청소하는 로봇은 세계 최초. 당연히 해본 사람이 있을 리 없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직접 만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김유식 대표가 해온 일입니다. 저는 자산운용 업계에 있었고요. 소위 이제 주식 투자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물론 기계적인 지식은 없었고 그 전에는 드라이버도 제대로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취미 삼아 타던 요트에 따개비가 붙어 있고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배의 속도가 한 4분의 1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아, 이게 로봇으로 해서 한다면 큰 상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 김 대표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6평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로봇이 물속에서 선체에부터 떨어지지 않고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석 무한벨트 방식인데요.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이게 미끄러지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게끔 공면과 평면을 다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기존의 선체 청소 로봇들이 구현하지 못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물속에서 현재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특허 한 장을 가지고 가서 벤처 투자 회사한테 저희가 투자를 받아냈죠. 저희가 투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상용화가 됐고 이제는 뭐 해외까지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싱가포르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탄소 배출 관련 국제 규제가 선박에도 적용되면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선체 청소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이 로봇을 시작으로 업계의 판을 바꾸는 꿈을 꿉니다. 선체 청소 서비스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새로 만드는 그 로봇을 위한 테스트 베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3만 척에 이르는 모든 배에 저희 로봇 시스템이 실려서 원격으로 위성을 통해서 이 선박들을 소재해주고 또는 배에 문제가 없는지 또 더 나아가 수리까지 해주는 모든 집에 이 로봇 청소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저희 산업을 저희가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박업계뿐만이 아닙니다. 로봇은 기존 산업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신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의 규모는 대략 6에서 7조 정도, 그리고 그 세계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조에서 70조 정도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 산업은 곧 로봇에 기반한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그래서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술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공장의 자동화 기계로 시작된 산업용 로봇은 이제 작업대를 벗어나 인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는 6대의 로봇이 근로자들과 협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은 자율주행하면서 주문 들어온 다양한 물건의 위치를 순서대로 찾아주고 물건을 옮겨줍니다. 어떻게 협업하는지 한번 볼까요? 상품 피킹을 시작해주세요.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죠? 지금 백화점에 나갈 제품들 추구 작업 중입니다. 여기 모니터에 S1에 15에 2에 13 로케이션에서 피킹하라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S1에 15에 2에 13 여기서 이제 피킹을 하면 되고요. 제품 수량이 3개니까 이렇게 제품 3개를 수령한 후에 모두 피킹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처럼 다음 피킹을 진행하시겠습니까가 떠가지고 다음 피킹하기로 이동을 하면은 로봇이 다음 제품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봇이 앞장서면 작업자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초보 작업자도 물건을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로봇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작업자들은 일일이 손수레를 끌고 상품을 찾아다녔습니다. 국내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이런 수작업으로 운영됩니다. 이 표는 오늘 하루 오더지 작업 피킹 리스트예요. 하루에 200개, 300개 항상 이거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큼 쌓아가지고 손목도 아프고 이제 뭐 발목도 아프고 다 뭐 다리도 많이 아프고 그렇죠. 로봇과 협업하면서 노동 강도가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생산성은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숙련자에게 작업 생산성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숙련자가 센터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작업자마다의 그 생산성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나르고 도입을 통해서 어떤 작업자 생산성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피킹을 마친 로봇은 알아서 포장대로 물건을 배달하고 충전이 필요하면 스스로 충전기를 찾아갑니다. 사람과의 협업에 최적화된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주 먼 미래의 로봇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로봇이고 이 협동 로봇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예전에는 라인을 이렇게 모두 다 드러내고 로봇을 위해서 새로운 라인을 깔아야만 로봇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라인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그 일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두고 자동화하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을 만한 공정에만 로봇을 투입하는 그러한 쪽에도 이제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은 내년이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류 로봇은 대표적인 협동 로봇입니다. 또 다른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는 뒤로 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가네. 무엇보다 사고 예방이 우선이죠.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2중 3중 장치를 마련했답니다. 특히 사람하고 작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로봇이 과연 다니는 거 안전할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원 라이더 센서, 뎁스 카메라, 그리고 범퍼 센서. 복합적인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을 인식해서 회피해서 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시설 없이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넓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완전한 자율주행하는 기술. 별도의 인프라 없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물류창고에서 쓰던 로봇은 건물 바닥에 위치를 알려주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비가 없는 기존 물류창고에는 도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획기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두 사람. 쌍둥이 형제입니다. 같이 창업하고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아무리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인프라를 깔지 않고 완전히 사람보다 더 길을 잘 찾아가는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라는 게 저희의 기술적 장점이었었거든요. 이러한 기술이 있으면 물건을 나르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난 2015년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하던 형과 경영 관련 일을 했던 동생이 뜻을 모아 창업했습니다. 야심찬 첫 제품은 장 볼 때 따라다니는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에 정착하는 데에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금 조달을 할 때 투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 산업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과 기술은 있었지만 시장이 원하는 로봇을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통장이 바닥나 대출로 버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물류 로봇을 완성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벤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완성한 이 회사는 대한민국 ICT 대상 수상은 물론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넓고 복잡하고 물건들이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지도를 다시 그리지 않고 언제나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자기 위치 추정을 완벽하게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기술력은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쓰고 있는 여러 배달 어플들하고의 연동,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택배 시스템들과의 연동을 통해서 로봇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 현장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물류 산업을 변화시킬 또 하나의 로봇을 연구 중인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상자를 인식해 처리하는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쌓이긴 해요. 현장에서. 왜냐면 이렇게 쌓으면 높게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작동해 주세요. 로봇이 기울어져 있는 상자를 집어냅니다. 크기가 다른 상자를 찾아 집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모두 기존에 없던 기술입니다. 이 로봇은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가 이 환경 정보를 촬영하게 되면 AI가 박스의 위치라든지 사이즈, 정보들을 인식해서 로봇한테 명령을 주면 로봇가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카메라에서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박스를 하나 찾은 거 보이시죠? 보시면 요 지금 네모친 박스가 이제 집어야 될 박스라고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그 박스의 위치에 센터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상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물류 산업의 혁신을 예고하는 기술입니다. 물류에서 상하차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상자를 인식하는 기술이 없어 자동화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에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더해 상하차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힘든 작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봇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방에서 이런 힘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점점 모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의 방향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보급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미 로봇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이 대체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위험한 곳,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해한 물질로 뭐 스프레이를 뿌려서 뭐 도장을 한다든지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대체될 거고 이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인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성호 대표는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10년 전 창업했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눈과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눈은 3D 비전으로 만들고 있고 뇌는 AI와 그리고 룰베이스 알고리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하는데 로봇들이 막 자동차 딱 들어오면 자동차가 탁 쓰더니 로봇들이 쫙 이렇게 달라붙어서 용접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가야 되고 그 자동차 형상도 항상 똑같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쳐준 그런 이런 모션 패스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거죠. 대기업에 다니던 동료 셋이 뭉쳤습니다. 투자가 절실했지만
기술을 설명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IR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공학자들이 있고 오른쪽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과 문과 이렇게 있었어요. 왼쪽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기술이네. 오른쪽은 저게 뭐지? 저게 사업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는 얼굴이 막 나오고. 근데 담당자님께서 대표님 잠깐만 30분만 면담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저희 그냥 다 할 거니까 다른 IR을 다 캔슬해라. 그래서 그날 저희 창립 멤버 3명이서 맛있는 맥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기반이 된 투자였습니다. 투자금은 단비가 되었고 물류산업 현장을 바꿀 로봇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자의 내용물에 따라 알맞게 완충제를 넣는 로봇을 상용화했습니다. 물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물체들, 우선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이게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물체들이 지금은 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현실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그것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쪽은 사실상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 박스라든지 이런 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투명 물체, 페트병은 거의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뚜껑을 제가 로봇이 투명한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통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어떤 패턴을 쏴서 패턴을 매칭해서 3D 정보를 추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투명 물체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다 투과되기 때문에 3D를 제대로 추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끄럽게 평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뎁스가 이렇게 오실레이션 치거나 아니면 아예 홀이 생겨서 뎁스가 안 나오거나 해서 이 물체를 로봇이 집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잘 나오는 물품이랑 일단 투명 물체 조금 같이 해서 테스트 같이 먼저 할게요. 로봇이 투명한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은 구현이 힘든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과연 제대로 인식해 집어낼 수 있을까요? 성공입니다. 투명 페트병도 문제없이 찾아 옮깁니다. 구석에 있는 것도 잘 되네요. 문제 해결 방법은 AI와의 접목에서 찾았습니다. 뎁스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복원을 함으로써 잘 픽하고 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류 상하차도 로봇과 함께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사실 사람 대비 10%도 안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게 20%, 30%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거다. 그 20%, 30%가 되는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뭐 요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지난 6월에 열린 로봇 테크쇼. 국내 로봇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벤처 투자 전문가인 강성민 씨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가능성 있는 기술 스타트업을 찾고 투자해 성장시키는 것이 강 팀장의 일입니다. 전반적인 로봇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잠재 투자 기업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있는 그런 측정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제조 로봇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큰 시장을 타겟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그 아이템들을 얼마나 끝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 투자 검토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은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이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저출산, 고령화 환경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로봇의 활용도는 확대되고 또 AI와의 융합으로 그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이 되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 측면에서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I invite our esteemed partners from Singapore to deepen your engagement with us. Your investment can propel Korean innovation to new heights.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3,78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결성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아세안 지역에서 공동 글로벌 펀드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태펀드가 지금 10조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글로벌 쪽의 투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글로벌 VC와의 그 투자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그 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산업을 키웁니다. 대한민국 로봇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한 기업. 이곳에서는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징 다 완료를 해야 되잖아. 한창 테스트 중인 이 로봇은 인간을 본따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들어갈 거고 이거 잘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를 위해 로봇의 구조를 바꾸고 AI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족 보행의 단점을 극복하고 바퀴로 굴러다닐 수 있어서 대신에 휴머노이드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한 팔당 7자유도를 갖고 있고 다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무게중심이라던가 몸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컵을 이렇게 쌓는 동작인데 사람은 사실 되게 쉽잖아요. 근데 로봇이 이 작업을 하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이 어떤 동작을 여기서 로봇한테 알려주면 그런 작업들을 로봇이 배워서 나중에 지능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정밀하고 튼튼하며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인간과 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은 인간이 하기 힘든 노동을 대신하면서도 안전해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에서도 되게 위험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기계들도 많고. 그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텔레오퍼레이션, 원격 조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던 어떤 복잡한 어떤 이런 조립 같은 것도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진 연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미 국방성이 주관하는 재난구조 로봇 대회인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런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접목되면 어떤 모습일까? 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용접으로 시작해 용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박 제조업. 다시 화랑기를 맞았지만 선박 용접 숙련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도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보고만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로봇. 용접하는 협동 로봇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가 로봇을 옮겨 다음 용접을 해야 할 자리에 놓습니다. 여기다가 치수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작업이 다 됩니다. 로봇이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2년 동안의 연구개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작업자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용접 품질도 일관됩니다. 용접 구간을 점검하는 책임자가 용접한 곳들을 확인합니다. 지금 이쪽은 그 수동 용접이 진행된 구역인데 비드 연결 부위가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수정 작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동 로봇이 작업한 용접 구역입니다. 비드 상태가 상당히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별도의 수정 작업이 필요가 없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작업하는 현황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으로 생산하게 될 블록에 대한 예측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물량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로봇은 몇 대가 필요한지를 예측 관리를 해서 배원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소는 용접 로봇 도입으로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VLCC라고 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유조선인데요. 거기에 용접 그 길이가 한 440km 정도 됩니다. 그 440km를 사람의 손으로 다 용접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로봇이야말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서 조선소가 반드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숙제까지 안고 있는 조선업. 업계는 협동 로봇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용접 로봇에 이어 사족 보행 산업용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휴보 로봇 연구를 이끈 오준호 교수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는 산업 로봇 개발을 위해서도 원천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런 감시 정찰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민수용으로도 쓰이고 하는데 이런 로봇은 다분히 국가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통신이라든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로 확보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 기술로 지금 세계에서 지금 경쟁력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능가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 교수는 일본이 만든 세계 최초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보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개발비로 세계 두 번째 이족 보행 로봇 휴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족 보행 로봇을 국산화시키기 위해 막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부품 모두 내재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안정됐네. 한번 뛰어도 한번 갔다 와보죠.
휴보의 이족 보행 기술이 접목돼 가능한 동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블라인드 워킹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센서가 몸에 흔들리는 걸 인지해서 그다음에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인지해서 계속 쓰러지지 않게 몸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 이유는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선진국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이미 기술이 완성된 시점, 1980년대, 90년대 그때부터 저희는 로봇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늦게 시작한 쪽이고 거의 기반이 없다고 보면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미래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술 선진국으로서 현재 나아가고 있는 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혹은 이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로봇 시대. 그 서막은 이미 올랐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로봇이 산업을 혁신하고 이끌 수 있도록 일상을 더 편리하고 풍족하게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로봇 시대의 주인공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열정을 꽃피울 마중물입니다. 로봇은 융합 학문이고요. 융합 기술이라서 그냥 1, 2년 만에 어떻게 따라잡고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여지가 아닙니다. 꾸준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전을 해나가는 분야라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로봇 산업은 AI가 접목된 로봇 기술인데 이 AI가 접목된 로봇 기술은 미래 기술에 중점을 둔 그러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현재 매출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투자에서의 굉장히 큰 일종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의 로봇 산업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